안녕하세요. 포용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간밤에 발표된 미국 9월 고용지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일단 9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 쪽이죠. 이쪽 인구가 고용 인구입니다. 25.4만 명이니까 지난달이 아마 15만 건이 안 됐는데 그와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죠.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건데 아마 추정컨대는 선거가 막바지에 도달하였죠. 10월 11일 밖에 없으니까 9월 10월이고 11월 초에 선거 결판 나니까 선거 관련 고용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선거에 동원되는 고용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거 관련 각종 서비스도 있을 거고, 선거 관련 제조도 있을 거고요. 약간 선거와 관련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수치만 놓고 보면 굉장해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요. 전문가들 예상이 한 14.7만 명 정도 봤으니까 예상보다 72% 많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한국은행 등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을 경기 후행 지표로 해석을 하는데, 포유한율연구소는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 되면 소비가 가능하잖아요. 또 한 번 고용이 되면 최소한 6개월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고,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는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으니까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어요. 또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시장금리는 올라버려요. 물론 이제 발표 이전에도 미국 시장금리가, 즉 고용 발표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추세가 금리 상승이거든요. 시장금리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연준 의장이 죄송합니다. 시장금리를 존중하겠다. 이 발언도 아마 이걸 인식한 것 같아요. 또 이 고용지표가 발표되니까 10월 4일 그때 시간대가 10시 안 됐을 건데 10시 됐는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구독자 몇 분하고 모임에서 아마 시장금리가 4%대를 한 번 더 돌파할 거다, 10년물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근거는 제가 최소한도로 4분기 성장률은 좋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시장금리 하락 요인이 없다라는 얘기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시장금리가 그동안에 올랐다 그러면 4분기 성장률이 좋으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또 실제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으니까, 결국 고용이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고, 결국은 4분기 중에, 지금도 4분기인데 4분기 중에 4%대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한 번 더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되면 돈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이동을 하죠. 그래서 간밤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고, 아마 그동안에도 주가가 야금야금 올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느끼거든요. 고용 증가를. 그러니까 관련 업종에서는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용을 늘렸으니까. 잘 되니까. 근데 통계가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그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린 거죠. 여하튼 고용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고용을 경기 후행 지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대응에 실패하고 채권시장에 대응에 실패하고 외환시장에 대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이 용어들 해석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능력을 반영하는 거죠. 예? 즉 고용을 경기 후행 지표로 보는 전문가와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고용이 경기 후행 지표이기도 하지만은 경기 선행 지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 차이는 엄청나죠. 또 이렇게 되면 3분기 성장률도 9월이니까요. 예상보다 높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되면 2%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 또 그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예상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프라이즈 때문에 주가가 자꾸 올랐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2022년 3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서프라이즈예요. 전문가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지식이 전혀 아까 수반되지 않은 죽은 지식으로 무장한 경제 전문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고용을 경기 후행 지표로만 해석한다든지 경기 종합 지표에서 환율을 뺐다든지 물가를 뺐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 실력이거든요. 물가도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예요. 근데 경제 전문가들 중에 물가를 경기 선행 지표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대학 교수인지는 몰라도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지능지수는 낮다. 박사라고 하더라도. 지능지수가 낮으면 이해가 안 되고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설사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경제만 좋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지난 22년 3월부터 1년 6개월 이상 주가가 오른 것도 그 금리는 올렸지만은, 즉 기준금리는 인상했지만은 주가는 올란 거예요. 같은 논리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반전됐는데 최근에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를 가지고 달러 약세 요인이라고 하면서 주장한 경제학자 많죠. 그 얘기 듣고 달러 같이 하락에 배팅한 사람 지금 당했어요. 우리 원달러 환율 하락에 배팅한 사람도 지금 당했어요. 지난 일요일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고용 지표처럼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10년 한국은행까지 경기 후행 지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1, 2, 3 그렇죠? 연준 기준금리 인하 없고 고용 25만 명 증가하니까 서프라이즈고 3분기 성장률 예상보다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강세로 반전되면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화폐 유통 속도가 회복이 돼요. 결국 이런 영향 때문에, 즉 고용 지표에 함축된 다양한 의미들 때문에 화폐 유통 속도도 회복되면서
11월도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고 12월도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제가 한 3, 4개월 전에 한 번 정도 기준금리 올해 인하할 거다 라는 얘기가 오히려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엄청 중요하다. 예? 환율이 야금야금 올랐다는 얘기는 고용이 이렇게 좋으니까 수입도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유지된 거예요. 여기서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달러가 외국으로 나갔다는 개념보다도 미국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측면에서 수입을 봐야 된다. 또 수입 업체가 환율이 조금 낮아졌다가 올라오는 것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증시는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조정을 받더라도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막 3, 40% 폭락은 잘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